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서울을 맡은 박정희 학술의 청년위원회 위원 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세바스티안 베르트안 교수 초청 청년 세미나를 한국 청년들에게 박정희를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주제토론, 대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영택 청년연구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을 건데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학술원 청년연구회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분만 잠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회원님들과 함께 방문해주신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의 최지영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청년시의원 구의원들, 전국의 청년지방원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상욱 서울시의원 소개해드립니다. 또 특별히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마포구의회 백남환 부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인류 선진 국가로 만드신 분입니다. 기초적인 제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사회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대 상황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에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근면과 자주정신을 불어넣어 주신 분, 우리도 남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단 없는 발전과 선진 국가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셨고 그 덕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적입니다. 마치 한 편의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분명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소설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배워본 적 없는 영웅담일 뿐입니다. 왜곡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령대별 호감도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는 30%인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선호도는 4%에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약 10배의 차이입니다. 30대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선호도는 42.3%, 박정희 대통령 선호도는 6%에 그쳤습니다. 7배의 차이입니다. 40대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56%, 박정희 대통령 6%, 9배 차이입니다. 이 수치는 청년 세대에 만연해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그들이 받아온 역사 왜곡, 사상주의 교육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내신 분입니다.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가짜뉴스와 마타도어, 사상주의와 역사 왜곡으로부터 우리의 부모 세대가 삶으로 지켜온 가치들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 인물을 추종하고 찬양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 온전한 내용을 보존하고 인식하자는 뜻입니다. 굳이 어떤 미사역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넘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고 성과입니다. 우리 청년연구회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2030, 40 세대에 흐르고 있는 이 오해의 물줄기, 이것을 바로잡고 전 세대에 걸친 인식의 전환이라는 역할을 수행해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역할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함께해 주신 베르트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연구회장님 인사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먼저 세바스티안 베르트랑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오늘 특강을 맡은 세바스티안 베르트랑 교수님은 프랑스의 역사학자로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장송드 사이학교에서 역사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현대사, 지리학,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입니다. 약 7년 전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수업 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실은 바 있습니다. 베르트랑 교수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장송드 사이학교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시테스 콜레러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함께 있으며 학생 수는 약 3,850명입니다. 이 중에 베르트랑 교수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프랑스 특수 엘리트 대학교 그랑제콜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CP주의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랑제콜 졸업생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학자 등 프랑스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학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만큼 준비 과정 역시 수준 및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재미있게도 장송드 사이학교는 한국과 유사가 깊은데요. 1900년대 초 프랑스에서 최초로 한국인 학생이 입학한 학교입니다. 이 학생이 바로 훗날 헤이드 특사로 유명된 유이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르트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연의 통역을 맡아주실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이지연 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리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abord, je souhaite remercier la Pachonki Memorial Foundation de m'accueillir et je vous remercie tous pour votre présence. 우선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박정희 기념재단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lors j'espère de tout cœur que je ne vais pas vous décevoir.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our introduire mon propos, on m'a demandé d'expliquer pourquoi j'ai choisi de travailler sur le président Pachonki. 서론입니다. 내가 왜 박정희를 선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Moi je suis né en 1978 et j'appartiens à la toute première génération de Français qui a grandi avec les cultures asiatiques. 저는 1978년에 태어났고 저는 아시아 문화와 함께 자란 프랑스의 첫 세대에 속합니다. Quand j'étais enfant, j'étais influencé par les dessins animés japonais.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 만화에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Et puis les Jeux Olympiques de Séoul et les jeux vidéo m'ont amené à découvrir la Corée. 그리고 서울 올림픽과 비디오 게임을 통해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Mais à l'époque, ça n'était pour moi qu'un de ce qu'on appelait les 4 petits dragons d'Asie orientale. 하지만 저에게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의 4마리의 작은 용 중에 하나에 불과했었습니다. Et puis en 2003, il y a eu un documentaire tiré de la série People Century qui s'intitulait Asia Rising. 2003년에 당시 People's Century라는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당시에 1951년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Et ce documentaire que j'ai vu était consacré à l'ascension économique du Japon et de la Corée du Sud. 당시 이 시리즈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부흥을 다뤘습니다. Et on y parlait longuement du président Park Chung-hee et souvent de manière critique.
d'ailleurs. 당시 다큐멘터리는 종종 비판적인 그런 용어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Et à un moment dans ce documentaire, on voit les images de la terrible journée du 15 août 1974. 네,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슈가 있었던 1974년 8월 15일에 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Et vous savez ce qui s'est passé, l'assassin a tiré, il n'a pas touché le président Park Chung-hee, mais il a touché mortellement son épouse, Yoo Kyung-soo. 네,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문세방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를 못했지만 당시 그 유경수 여사를 결국 살해를 하게 되었죠. Et je me souviens avoir vu les images, on voit le président Park qui se baisse derrière le pupitre. 당시 그 장면을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 연단에 서서 연단 아래로 몸을 숨기셨고요. Puis ensuite, il se relève, 다시 일어나셔서 et là on entend dire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Et ça m'a beaucoup impressionné.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Et ça m'a donné envie d'en savoir plus sur ce personnage très actif, très ambitieux pour son pays et d'un sang-froid assez exceptionnel. 그 장면이 저에게 정말 많은 감명을 주었고 조국을 향한 열정과 그 유난히 특별한 그분의 냉정함에 특히 놀라웠었습니다. Je vais ajouter, chaque année, je montre ces images à mes étudiants. 저는 이 장면을 매년 저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t donc, depuis mon arrivée au lycée Janson de Sailly en 2013, grâce à l'existence de liens avec l'ambassade de Corée, j'ai commencé à donner des cours sur l'histoire de la Corée. 제가 2013년에 전선대 세계 학교를 부임했을 때 이 학교와 한국 대사관과 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덕분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t à partir de 2016, j'ai entamé des recherches sur ce qu'on appelle l'ère Park, la période Park. 2016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Donc là, en quelques minutes, je vais essayer de vous montrer comment, depuis la France, on peut parler à des jeunes étudiants et à des élèves du président Park Chung-hee. 네, 짧지만 앞으로 한 몇십 분 안에 프랑스에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젊은이들과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 donc, je vais prendre des exemples qui sont tirés en fait des documents et des cours que je fais à mes étudiants. 네, 실제로 지금 프랑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Alors, d'abord, il est important, pour bien faire comprendre aux étudiants la philosophi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de partir d'éléments très concrets de son œuvre, de ce que j'appelle les faits. 네, 학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룬 업적과 매우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Et ça, pour un historien, c'est très important, hein, d'évoquer les choses concrètes, les faits, les résultats et les chiffres. 역사학자로서는 사실, 그리고 결과,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abord, j'insiste sur l'aspect politique, 첫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est-à-dire la construction d'un État fort avec des institutions solides. 네, 특히 견고한 제대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onc là, par exemple, j'explique, j'ai une phrase qui s'appelle la République mise au pas, ça veut dire la République renforcée. 지금 이제 프랑스 그 학교에서 직접 설명하시는 자료이신데 여기 보시면 네, 이제 곧 시작하는 공화국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Là, c'est le de mon cours, et juste avant, j'explique que avant la période Park Chung-hee, la Corée du Sud est un État dominé et instable.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그 수업 내용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에 한국의 상황, 시대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언제나 이렇게 지배당했던 국가였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Puisque je considère qu'il est très important de remettre les choses dans le contexte historique de l'époque.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t donc, j'explique aussi les raisons ici
qui ont poussé le président Park Chung-hee à renforcer son autorité avec la constitution Yushin de 1972. 특히 1971년 유신 헌법으로 박 대통령님이 권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lors, il y a également l'aspect géopolitique.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 donc ça, c'est toujours le titre de mon plan, hein, l'esprit d'indépendance, être un acteur autonome de la géopolitique mondiale. 역시 제가 하는 수업 자료인데요. 이 제목이 독립적인 국가 정신, 독립 정신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세계의 지정학적인 세계 지정학적인 역할에서 아주 독립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Être un acteur autonome de la géopolitique mondial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voulait que la Corée du Sud joue un rôle actif dans la guerre froide et ne soit pas une victime. 박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Donc c'est par exemple l'acquisition d'une défense autonome, hein, la politique de défense nationale autonome. 특히 자주 국방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습니다. C'est aussi une action diplomatique très forte. 특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Et j'explique à mes étudiants que la Corée du Sud se fait reconnaître dans le monde entier plus que la Corée du Nord. 그 당시 전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세계에 많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J'insiste bien sûr sur l'aspect économique,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uisque ce qu'on appelle le miracle économique sud-coréen est la partie la plus remarquable de l'œuvr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Et c'est celle qui est la plus intéressante pour mes étudiants,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puisqu'ils veulent toujours savoir pourquoi la Corée du Sud, qui était si pauvre avant, est si riche aujourd'hui. 학생들은 그렇게도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경제적인 강국이 수 있었는지 그 점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Donc j'insiste beaucoup sur différents aspects. 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avec les plans de 5 ans,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수출 부분입니다. la création de l'industrie lourde, ici c'est POSCO hein, bien sûr, 여기 보프스코어이시겠지만 중공업 창출입니다. et puis également la stratégie centrée sur les exportations, 특히 수출 위주의 경제를 이루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t je montre les résultats, c'est-à-dire dans le classement mondial des puissances économiques, la Corée du Sud monte petit à petit. 저는 이거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시하는데 당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강국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저는 수치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2e en 1962, 1962년에는 72위였고요. 28e en 1976. 1976년에는 2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Alors, j'évoque aussi le développement des campagnes. 저는 특히 농촌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t cette année, j'ai fait un exercice avec des jeunes élèves que j'ai en plus de mes étudiants, de section internationale chinois. 저는 올해 그 중국 국제반에 11살 어린 학생들과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실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Et donc j'étais très heureux de parler à des élèves de 11 ans qui sont chinois ou d'origine chinoise, donc du mouvement Semaeul, dans le cadre du programme de géographie. 저는 중국 학생이나 중국 국적이나 중국 출신의 11살 학생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특히 마을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수업을 했던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Et donc nous avons vu des images avec la chanson du mouvement Semaeul. 여기 보시면 새마을 운동 노래를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Et les élèves ont rempli un tableau qui montre les actions des paysans et le résultat.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그 새마을 운동 노래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
이 농촌 주민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쓰는 공부를 했습니다. Avec des élèves de 11 ans, il faut être très concret. Il faut vraiment montrer les choses et montrer que l'action des paysans dans les campagnes a permis de changer complètement les choses. 특히 11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와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 당시의 농촌, 한국의 농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으면 그것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Et un dernier aspect sur lequel j'insiste, c'est l'aspect culturel, éducatif et scientifique. 마지막으로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uvent, je trouve que c'est un aspect sous-estimé dans l'œuvr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qu'on réduit à son rôle seulement politique et économique. 이것은 종종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역할에 비해 축소되어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Pourtant, j'insiste sur 3 point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abord, alors c'est le deuxième point, il a développé et démocratisé l'enseignement, ça c'est trè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을 발전시켰고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셨습니다. Ensuite, il a beaucoup travaillé, et pour moi comme historien c'est important, à la conservation et à la mise en valeur du patrimoine coréen. 특히 저 같은 역사학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노력하셨습니다. En fait, il voulait que les Coréens soient fiers de leur histoire.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역사의 자긍심을 되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Et donc, je leur montre ça à travers cet exemple. 이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us sommes donc, vous l'avez vu, sur la place Gwanghwamun à Séoul, en 1977. 1977년 광화문 모습입니다. Et là, c'est la statue, bien sûr, du héros national, l'amiral Lee Soon-shin. 저기 지금 이수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데요. Et j'explique que c'est Park Chung-hee qui a voulu la construire en 1968. 네, 이게 1968년에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수신 장군의 동상을 직접 세우신 거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Il voulait un personnage qui inspire aux Japonais le respect et la crainte. Le respect et la crainte. 어떤 학생들에게 존경의 마음과 그리고 또 두려움의 마음을 함께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Et enfin, sur l'aspect scientifique, je montre ici l'inauguration du 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특히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첨단 기술을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셨는데 그 예로 지금의 카이스트 설립하고 있는 그 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 j'explique que c'est la Corée du Sud est le premier pays du tiers-monde, le premier pays des pays du tiers-monde qui a eu un institut de haute technologie. 당시 한국은 유일한 이런 경제 그 첨단 기술 이런 연구소를 가질 수 있는 당시 개발된 도상국 중에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Alors, pour parler de la philosophi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j'ai repris une citation de son livre qui a été traduit en français, La voie du renouveau de la nation. 박정희 대통령 철학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제가 가져갔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t j'aime beaucoup cette phrase, l'avenir d'un peuple est nécessairement déterminé par l'image qu'il s'en fait. 저는 한민족의 미래는 언제나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사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이 말을 굉장히 조언합니다. En fait, j'essaye d'expliquer à mes étudiants que l'œuvr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c'est pas seulement une suite de réalisations.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그분이 실현했던 것들의 그런 성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C'est une philosophie d'ensemble. 그 모든 것에서는 그만의 철학이 뒷받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Mais là aussi, moi je ne suis pas professeur de philosophie, je suis professeur d'histoire, donc je veux montrer les choses de façon concrète. 저는 철학 선생님이 아니고 역사 선생님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보여주다 보면 이런 철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Donc par exemple, pour illustrer l'esprit du can-do, 특히 할 수 있다 정신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je montre toujours à mes étudiants l'exemple de l'autoroute du Gyeongbu. 저는 항상 제 학생들에게 경부고속도로의 예를 보여주고
보여줍니다. Et je passe aussi des images de films de KTV qui montrent la construction. KTV에서 이 동부도로가 건설되는 그런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매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t on voit le président Park qui surveille les travaux. 네, 그 영상 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Et j'explique que cette autoroute, elle a été voulue, elle a même été dessinée par le président Park, et que personne à l'étranger n'y croyait.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고속도로를 원하셨고 실제 설계도 스스로 하셨지만 당시 해외에서는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Et ça a été un grand défi relevé par le président Park, qui montre qu'il avait confiance dans son peuple.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큰 도전이었기도 했습니다. Et j'explique que ça a été un succès, bien sûr un succès économique, puisque ça a permis donc le développement et le lien entre Séoul et Busan. 특히 이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대성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울과 부산이 1위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Mais ça a permis aussi aux Coréens de prendre confiance en eux.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Alors, j'insiste ensuite beaucoup sur ce qu'on appelle l'esprit de communauté. 다음은 이 공동체 정신, 협동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uisque vous savez, la cohésion nationale, c'est un élément essentiel de la philosophi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아시겠지만 이 국가적인 결속력은 박정희 대통령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t donc là, je reprends mon exercice sur le mouvement Sémaeul. 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업했던 새마을 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onc là, c'est l'exemple d'un exercice fait par un élève. 이건 한 학생이 제가 만들었던 워크북에 지금 일을 했던, 공부를 했던 작업 표시입니다. Alors vous voyez sa main ici. 지금 손이 보이시죠? En fait, sur la photo, on peut dire, sur la photo, on voit l'élève en entier, mais je ne savais pas si les parents m'auraient autorisé à montrer la photo, donc j'ai pas préféré. Mais il avait l'air très fier. 이 사진, 전체적인 사진은 얼굴까지 다 보이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손만 작았지만 그 학생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Mais je pense que l'année prochaine, si je refais un travail, je montrerai l'élève, je suis sûr que les parents vont accepter. 아마 내년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마 또 부모님께서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Alors, en fait, dans l'exercice que je fais, il y a les paroles de la chanson du Sémaeul qui a été composée par le président Park Chung-hee. 네, 저기 방금 중간에 보시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하신 새마을운동 노래 가사가 저기 쓰여져 있습니다. Et je demande aux élèves quelles sont les paroles ici qui permettent d'illustrer les actions des paysans.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반영되는 가사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했습니다. Et c'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les élèves de 11 ans, ils vont comprendre beaucoup mieux, je pense, que les adultes, l'importance d'une chanson pour se motiver. 특히 11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이런 거를 수습하는 것이 어린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Et là, c'est le cahier d'un autre élève avec la conclusion de l'exercice. 이 새마을운동의 이 수업과 관련해서 한 학생이 이 결론을 쓴 그 공책을 제가 찍고 왔습니다. Et la dernière phrase de la conclusion, ce sont les élèves qui l'ont trouvé. 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은 문장입니다. Donc c'est en Corée du Sud, la réussite est collective. 네, 학생들이 스스로 찾은 결론입니다. 한국은 집단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Et pour moi, c'est très émouvant parce que cette phrase, la réussite est collective, c'est la phrase, la devise de la classe que moi je leur ai donnée en début d'année. 사실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결론을 도달할지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이었습니다. Donc moi, ça m'a beaucoup touché en fait qu'ils intègrent cette devise et qu'ils comprennent que d'autres peuples en Asie ont fait la même chose. 그래서 아시아의 그러니까 그분들 중국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아이들도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Alors, le dernier aspect de la philosophie du président Park, selon moi, c'est la persévérance. 네, 인내심, 끈기,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Et j'insiste beaucoup sur une phrase qu'il a prononcée en 1971. 저는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한 말씀을 늘 주장을 합니다. Il ne nous est pas permis de ralentir, après tant d'efforts pour sortir de la pauvreté, la cadence de notre développement. 우리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와서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C'est-à-dire qu'au moment décisif, au début des années 1970, 1970년 초반에 이 전환점을 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alors que la croissance mondiale ralentit avec la crise de 1973, 당시에는 1973년 위와 함께 세계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donc le président Park Chung-hee insiste beaucoup auprès de son peuple pour, au contraire, persévérer et accélérer.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끈기를 가지고 박차를 가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Et c'est ainsi qu'il a justifié la constitution Yushin, c'est-à-dire ne pas perdre de vue les objectifs dans des temps incertains. 네, 그런데 이렇게 유신을 정당화했는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이런 객관성을 절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Et mes étudiants aiment beaucoup la une de ce journal américain de 1978. 네, 이건 1978년에 미국에서 나온 잡지인데 이 잡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Donc, le titre South Korea Challenge the World. South Korea Challenge the World가 이제 제목입니다. Et ils reconnaissent tous la têt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제 학생들은 이 잡지를 보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알아봅니다. Alors, pour terminer, je vais évoquer donc la France et le lien entre la France et le président Park Chung-hee. 네, 프랑스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서 국가이자 영감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lors, on ne m'a pas laissé assez de temps pour tout raconter. Je pense qu'il faudrait consacrer une conférence tout entière aux relations entr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et la France.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박정희와 프랑스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Donc, peut-être une prochaine fois pour que vous reveniez. 혹시 내년에 시간이 된다면 프랑스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로만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En tout cas, là, aujourd'hui, je vais mentionner trois éléments qui me semblent importants. 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abord, l'histoire et la culture de la France, qui sont une source d'inspiration pour le président Park Chung-hee. 네,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관심과 영감을 불러일으킨 원천입니다. Il y a des figures historiques, comme l'empereur Napoléon, 나폴레옹의 모습이라든가 mais aussi la culture et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 문화와 그 언어 등이 그 예입니다. Vous savez que sa fille, Park Geun-hye, avait appris le français, 아시겠지만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도 불어를 배우셨고 qu'elle était partie faire ses études en France. 프랑스에서 유학도 하셨습니다. Et les livres que vous voyez, ce sont des livres qui viennent de la bibliothèque personnell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서재에서 실제로 찾았던 책들입니다. Et ce sont des livres d'art. 이거는 예술과 관련된 책이네요. Et ça m'a beaucoup ému de voir qu'un président sud-coréen s'intéressait à l'art français. 당시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 프랑스의 예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Alors, la deuxième chose, c'est la politique intérieure et extérieure de la France qui ont beaucoup inspiré le président Park Chung-hee. 그 프랑스의 국내외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Donc, Park Chung-hee était un admirateur du général de Gaulle et il était en contact direct avec lui, les deux hommes s'écrivaient. 실제로 드골 장군을 존경하셨고 직접 컨택도 접촉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Et on sait qu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a failli faire à 2 reprises un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네, 박정희 대통령이 2번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Mais malheureusement, pour plusieurs raisons, ça a été annulé.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2번의 방문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Et donc, le président Park Chung-hee, dans son livre,
La Voix du renouveau de la nation, dit qu'il s'est inspiré de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pour la constitution Yoshin.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번역된 박정희 대통령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유신 헌법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Et il considère que la stratégie d'autonomie de défense et d'indépendance du général de Gaulle est un modèle à suivre. 박정희 대통령은 드골 장군의 자주 국방과 자주 독립의 전략을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Et enfin, la France est un partenaire pour la Corée du Sud, 네, 특히 또 프랑스는 한국의 정치적인 파트너입니다. un partenaire politique, 네, 정치적인 파트너인데 네, 프랑스의 외교는 늘 한국의 외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onc la diplomatie française, un partenaire militaire avec la vente d'armes et de technologies, 그리고 군사적인 파트너인데 무기나 기술 관련해서 많은 전략을 맺고 있습니다. là on voit le ministre Choi Yong-sok, qui était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et qui s'est rendu en France. 예전에 최영석 장관님이신데 프랑스를 방문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Un partenaire économique aussi pour l'aide à la construction de centrales électriques et de barrages, la Sepaldang. 네, 특히 경제적 파트너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과 수출입 이런 쪽으로도 저희는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t aussi un partenaire culturel. Il y a eu des accords culturels importants signés durant cette époque. 네, 특히 문화적인 파트너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에 많은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Et on sait que ça aurait été encore plus loin si les États-Unis n'avaient pas, à certains moments, empêché les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de s'approfondir. 만일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특권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한불 관계는 더 깊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Je crois que les Américains n'étaient pas très contents qu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diversifie ses partenariats. 제 생각에는 당시 미국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와 이런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Alors, pour conclure cet exposé, 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요. je souhaite en fait laisser la parole à un de mes étudiants. Enfin, c'est pas la parole, mais partager le texte.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의 강의를 마치면서 제 학생 중 한 친구가 쓴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Alors, il s'appelle Jimmy et j'ai observé que, après avoir écouté mes cours, il citait souvent le président Park Chung-hee dans ses travaux, dans les examens, dans les exercices. 그 학생의 이름은 지미입니다. 지미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자주 인용하는 것을 제가 늘 목격을 했었는데요. Et donc il y a quelques semaines, je lui ai proposé je lui ai expliqué ce que j'allais faire ici, et je lui ai proposé de me faire part de ses impressions sur le président Park Chung-hee. 제가 몇 주 전에 지미에게 내가 한국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할 텐데 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생각을 글로 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Et je lui ai dit d'être sincère, même si ça ne me plaisait pas. 네, 그 쓴 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확하고 솔직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Alors, je savais que c'est un étudiant très sérieux, travailleur, et je voulais vous donner le point de vue d'un jeune Français de 19 ans. 지민은 매우 진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19살 프랑스 청년의 관점을 보고 싶었습니다. Donc, je vais vous laisser découvrir le texte que je vais lire en même temps en français. 제가 불어로 그 친구가 쓴 글을 읽을 동안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한국어 번역본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Et je pense qu'il faut vraiment lire le texte dans son ensemble pour bien tout comprendre. 제가 준비한 이유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Donc là, par contre, mon élève m'a autorisé à mettre son nom. 그 지미가 사진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Park Chung-he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e 1961 à 1979,
est une figure emblématique de l'essor économique du pays. C'est sans doute la plus grande personnalité de l'histoire du pays. Il nous fut très intéressant d'en apprendre plus sur ce dernier. Park Chung-hee a mis en place un régime autoritaire. De nos jours, cette autorité serait fortement remise en cause par le peuple. Pourtant, Park a su convaincre son pays et avancer avec. En effet, l'envol du dragon ne s'est pas fait grâce à une seule personne. Park a donné une place essentielle au peuple dans la reconstruction du pays. Il a su faire accepter un système autoritaire pour avancer et gagner la confiance de son peuple. Je pense que cela est le fondement de la réussite miraculeuse et rapide de la Corée du Sud. De plus, selon moi, Park Chung-hee représente une certaine philosophie de vie. Par exemple, il faut créer quelque chose à partir de rien, et il ne nous est pas permis de ralentir, sont des paroles qui représentent un bel état d'esprit. Park a fait de la société coréenne une population disciplinée, motivée, rigoureuse et efficace. Surtout, l'esprit de sacrifice est une valeur admirable que Park a su inculquer au pays. L'ancien président pense à l'avenir plus qu'au présent, et cela permet de rester concentré sur les objectifs. La Corée du Sud de Park était prête à tout pour le succès et a pu surmonter tous les obstacles de l'époque. Et j'aime beaucoup la dernière phrase.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Ainsi, Park a fixé les bases du succès de la société coréenne actuelle, du côté de la mentalité autant que de l'économie, avec l'excellence du pays dans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par exemple. 감사합니다. Je voudrais dire une dernière chose en français. Je voudrais remercier Madame Lee Ji-ron qui a bien voulu faire un gros travail de traduction. 오늘 통역을 맡은 이지연님께 감사드립니다. Et je voudrais aussi remercier mon parfait collaborateur, M. Jero Ham, qui a fait la traduction en coréen. 방금 이 진미학상의 글을 번역해 주신 한재호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t je vous demande enfin d'applaudir en mon nom les membres de la Fondation Park Chung-hee qui sont extrêmement attentionnés avec moi. 특히 저와 이런 일들을 많이 앞으로도 해가려 하시는 박전 기념재단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